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강 마이크로소프트 수직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는 알렉스 칸트로위츠의 저서 Always Day 1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더해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수직적 명령 체계에서 협력적 혁신 생태계로 전환했습니다. 대기업 인수와 조직 문화 충돌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과정은 조직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협력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직 조직 문화는 아쿠안티브 인수 실패 사례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은 망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퇴사했습니다. 이는 수직적 조직 문화의 한계를 보여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 내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63억 달러에 인수한 아쿠안티브에서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경쟁은 심하지 않았고 팀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자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은 망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퇴사했습니다. 이는 거래 수직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머 시대의 조직 문화는 관료적이고 느린 의사결정, 과거 성공의 안주, 윈도우 오피스 중심 사고, 단기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알파 메일이 지배하는 조직, 강압적 엘리트 문화, 발명보다 수익 우선,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증후군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혁신을 저해하고 장기적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아쿠아티브 인수 실패의 핵심 원인은 문화 충돌과 기술적 제약입니다. 자유롭고 협력적인 엔지니어링 문화와 수직적 명령 체계의 충돌, 윈도우 팀의 쿠키 사용 금지, 혁신 억압이 주요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63억 달러 가치가 거의 제로로 평가되었습니다. 발머 시대의 전략적 딜레마는 자산 착즙자와 미래 주창자로 나뉩니다. 자산 착즙자는 윈도우에서 최대 이윤을 추출하고 기존 수익성을 보호하며 단기적 성과에 집중합니다. 반면 미래 주창자는 클라우드와 모바일에 투자하며 장기적 성장과 혁신, 변화를 추구합니다. 2008년 서버와 툴 매출은 13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2년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망설였습니다. 2013년 아마존 웹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 37%를 기록하며 9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1%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전환의 기회와 도전을 보여줍니다. 2014년 2월 4일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취임하며 혁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이 아닌 혁신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바일과 클라우드 중심의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이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했습니다. 나델라의 배경은 빙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검색 엔진 운영을 통해 데이터 센터, A/B 테스트, 기계 학습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서버와 툴 리더십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협력적 성향으로 정치적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비거대의 고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민주적인 발명은 발명 문화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나델라는 CEO 첫날 직원들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협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타트업 사고방식 도입은 창업자 초청과 연례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하는 자가 아닌 행동하는 자를 모토로 실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혁신적 기업 출신들과의 금요일 직원회의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고객 중심 개발 방식은 공감 기반 제품 개발을 강조합니다. 프로덕트 팀은 고객의 일상생활 속 경험을 연구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요구가 아닌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단지 고객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객이 되어 보는 거죠. 라는 철학이 중요합니다.
스웨이 개발 사례에서 프리타 월러먼의 팀은 3주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실사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핵심 발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3D 시각화 같은 화려한 기능보다 소기업들은 훨씬 단순한 기능을 원했다는 점입니다. 아주레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고객 관점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CIO들은 현실적 우려사항을 해결하며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와 데스크톱 지원을 병행하여 점진적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는 CIO들이 자리를 보존하며 미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WS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전체 클라우드 전환을 요구하는 아마존과 차별화됩니다. 2016년 인공지능 팀이 신설되며 나델라는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방식의 아이디어 위원회를 설립해 연구원들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자원과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실용적 AI 도입에 집중하며 컴퓨팅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AI를 적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데일리 레커멘더는 AI 기반의 혁신적인 고객관계 관리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객관계 관리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기계학습 기반 행동 제안을 통해 즉각적인 매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당 1000개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제시하며 개인별 맞춤 제안 구조를 제공합니다. AI 세일즈 도구 도입으로 연간 추가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영업사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어 실행 업무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여 고객별 맞춤형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조직 전반의 AI 도구 확산을 강조한 케빈 스콧 최고, 기술 책임자는 법무팀과 인사팀, 재무팀 직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5배 인수로 기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기계학습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기계학습 기반 엔지니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를 미리 예측하여 제안합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기업 문화의 딱딱함을 지적하며 수직 체계와 위계 질서가 창조성을 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과 아이디어를 해방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의 피드백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커넥트 프로그램은 피드백 문화를 구축합니다. 분기별 피드백 회의를 통해 직원과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질문과 답변 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경영진의 경청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발머시대의 리더십은 무대 위에서 소리치는 연례회의와 일방향 명령 전달, 화려한 쇼맨십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면 나델라 시대는 원윅 직원 모임과 양방향 아이디어 교환, 소비자 관점 이해, 협력과 공감 강조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조직 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 관리자의 변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는 관리자의 수가 늘면 형식주의와 혁신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델라는 중간 관리자가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시하며 주석판을 통해 수직 체계 반대 메시지를 확산시켰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조직 전반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성장 가능하다고 믿고 협력을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철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오피스 전략의 대전환은 iOS용 오피스 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델라는 첫 공식 제품 프레젠테이션에서 iOS 기기를 위한 오피스를 시연하며 기존 윈도우 독점 전략에서 모든 플랫폼 지원으로의 극적인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이후 레드먼드 캠퍼스 안에서 점차 애플 기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대규모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윈도우 사업부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부문으로 재편되었고 경쟁 관계 해소를 위해 과거 갈등 관계에 있던 부서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2016년 260억 달러에 달하는 링크드인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은 제프 와이너 최고 경영자 CEO가 주도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조성한 이번 합병은 연간 25%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아쿠안타이브와 달리 이번 사례는 성공적인 문화 통합을 보여주며 전략적 리더십과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원 평가 시스템 혁신은 스택 랭킹 폐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 순위 매기기가 동료 간 경쟁을 조장했지만 현재는 협력 중심 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 성과는 3분의 1, 협력 기여도는 3분의 2로 평가되며 팀워크와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중시됩니다. 2019년 여성 직원들은 여전히 차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엔지니어로 입사했지만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 상색에서 무릎 위에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델라는 여성 직원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압델라 엘라미리는 나델라의 10년간 변화를 목격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명령과 통제 시스템에서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지 위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커트 에이첸왈드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기업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나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재무적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시가총액은 2,490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약 4배 이상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300%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결과입니다. 에이즈레는 5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오피스 365는 구독 모델로 전환하여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장합니다. 윈도우스는 일관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반적인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 민주화는 모든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고객 중심 사고는 내부 요구가 아닌 고객 요구에 집중합니다. AI 기반 자동화는 실행 업무 최소화로 창조적 업무에 집중하게 합니다. 수직 구조 철폐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피드백 문화는 듣기 중심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합니다. 벤치마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혁신적 조직 운영 방식을 분석합니다. 아마존은 행하는 자 중심의 실행 문화를 강조하며 페이스북은 피드백 문화를 통해 수직 구조를 해방합니다. 구글은 부서 간 협력과 혁신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 사고방식의 부활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순환을 촉진합니다.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아쿠안티브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직 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돌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불필요한 형식주의와 절차를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마음껏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로벨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사례로 공동 설립자가 기계학습 시스템으로 자택 물탱크 수위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웹카메라 설치로 물탱크 내부 부유물 모니터링, 이미지 분석으로 기계학습을 통한 수위 변화 감지, 자동 업데이트로 실시간 수위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케빈 스콧의 비전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발명이 소수의 프로그래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려는 노력입니다. 내부 갈등은 사업부 간 협력의 본질적 갈등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피스 부서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길 희망하고 기기 사업부는 독점적 확보로 기기 판매 증대를 원합니다. 애주레의 성공은 윈도우의 존도가 감소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의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업이지 여러 조직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2015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성장형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스티커가 등장했고
직원들은 인트라넷, 회사 행사, 성과평가 시간에 이 개념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용적 AI의 확산은 법무팀에서 계약서 검토 자동화와 법적 리스크 분석 도구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사팀은 채용 프로세스 최적화와 직원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재 관리를 개선합니다. 재무팀은 재무 예측 모델링과 비용 최적화 분석을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월리스트 시스템은 고객 피드백을 체계화하여 영업 제품 간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능과 성능에 집중하는 소프트웨어 툴인 원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영업사원은 고객 요구사항 수집 및 정량화, 아이디어 중앙 집중화를 통해 제품팀이 우선순위 기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이나믹스 365는 통합된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데일리 레코멘더는 관계 비서로 불리며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 프라브딥 싱근 UI 파트로 자리를 옮겨 인공지능의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누초네티의 조직도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조직 문화 비교 다이어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직적 구조와 내부 갈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 간 불필요한 경쟁, 중복 업무와 비효율성, 고객보다 내부 정치 우선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통합된 비전과 목표, 협력 기반 평가 시스템, 고객 가치 중심 조직이 필요합니다. 제프 와이너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링크드인의 성공은 조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링크드인 직원들에게 신뢰를 강조하며 경영진의 청렴성을 보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신중한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는 링크드인의 자율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이번 협업은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 기업 비전을 조정하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는 협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택 랭킹 시스템의 폐해로 인해 개인 성과보다 협력 기여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스타들도 동료 성과와 팀워크 평가에 집중하며 순위 경쟁에서 밀릴 위험을 피하고자 합니다. 2019년 여성 직원들의 집단 이메일은 문화 변화에 대한 도전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성별과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엔지니어로 입사했지만 허들에 실만하는 문제,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가치 있는 인재라는 이유로 차별적 행동을 묵인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엘라미리는 나델라의 10년간 변화를 목격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명령과 통제 시스템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지 윈도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커트 에이첸왈드는 2019년 인터뷰에서 나델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 있지만 경기장을 벗어나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사결정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문화 변화는 모든 핵심 사업부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은 문화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나사로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업의 부활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는 올바른 리더십과 문화 변화가 조직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과거 성공의 관성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계층 구조를 완화하고 중간 관리자가 병목이 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논리보다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고객 중심 사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직 문화는 전통적 조직에서 혁신적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통적 조직은 안정성과 상명하복 중심이지만 혁신적 조직은 아이디어 중심과 성과 기반 평가를 강조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인재 관리에서 핵심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도구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창조적 업무를 200% 증가시켜 혁신과 고객 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의 실무 적용은 회의 문화를 개선하여 발표 중심에서 토론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평가 시스템은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 기여도와 협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은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변화 관리는 명확한 비전 설정이 필수입니다.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소통이 중요하며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활동을 통해 모든 구성원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M&A 성공의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쿠안티브는 문화 무시와 핵심 인재 이탈로 실패했으며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파괴로 63억 달러가 0달러가 되었습니다. 반면 링크드인은 문화 존중과 경영진 통합으로 기존 강점을 활용해 연간 25%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현재의 문화적 강점을 활용하면서 약점을 해결하는 단계적 변화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문화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합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적응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루프가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문화는 아마존의 Day One, 정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히트 리프레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공한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민첩성과 혁신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경쟁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평가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문화는 전략보다 승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지원적인 조직 문화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변화는 리더십의 헌신과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기술도 도구이지만 인간의 통찰력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고객 요구에 초점을 맞춰 내부 논리보다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하세요.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문화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협력적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